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시장은 이전만큼 관세에 대한 우려감을 반영하기보다는 일단은 지켜보자라는 분위기가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제 관세가 언제 어떻게 발표가 될지 타임라인은 구체적으로 나온 상황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여전히 고심이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떤 대응들 그리고 어떤 시장의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함께 정리해 보시죠. 네, 간밤에는 4월의 첫 거래일 그리고 2분기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1분기의 흐름이 아주 거칠었는데 그 장세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간밤에도 높은 변동성이 지속됐습니다. 그래도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상승권을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다우 지수만이 약보합권에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자, 먼저 간밤 백악관 측에서 내일 있을 관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발표들이 있었는데요. 해당 내용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Is that the tariff announcement will come tomorrow. They will be effective immediately. And the president has been teasing this for quite some time, as you know. He's talked a lot about April 2nd as Liberation Day in America. It would be taking place today if not for April Fool's Day. But tomorrow will be the day, and he's been talking about it for a while. And as a result, you've seen these companies make commitments to investing right here in the United States. 네, 내일 동부 시간 오후 4시에 상호 관세를 발표할 것이다. 그리고 즉시 발효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4시면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5시쯤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내일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상호 관세의 세세한 내용들을 다 정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장의 관심사는 온통 그 관세의 강도에 쏠려 있습니다. 이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모든 국가와 상품의 20%의 단일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 현재 검토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옵션 가운데 하나의 옵션일 뿐이고요. 국가별 차등 세율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통해서 이 관세를 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 역시도 나옵니다. 오늘 발표됐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요. 시장에 부담이 됐습니다. 일단 애틀란타 연은이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GDP 나우 모델 1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마이너스 3.7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지난주에 2.8%도 굉장히 걱정스러웠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급락을 하다 보니까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ISM이 발표하는 3월 제조업 PMI 역시 49로 집계됐습니다. 예상치를 밑돌았고 전달 대비도 하락을 했고 거기다가 기준선이 되는 50을 밑돌았기 때문에 경기 위축 국면을 시사하는 것이죠. 공급업체들의 배송이 지연되고 기업들의 재고는 쌓여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만 이것은 관세로 인한 우려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추가적인 데이터를 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상품 선물 시장에서는 국제 유가가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세계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경제는 둔화하고 원유 수요는 이에 따라 감소할 것이다. 이런 우려감 반영이 되고 있고요. 금 선물 가격 역시도 어제까지 3거래일 연속 최고가 기록을 쓴 뒤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역대 최고점인 3,177달러 선까지 뛰어 올랐는데요. 이 트럼프 관세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적극적인 금 매수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풀이가 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종목별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M7 기업들의 반가운 반등세가 연출되는 하루였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3.6%의 반등으로 리드를 했는데요. 머스크가 5월 말 도지에서 사임을 할 것이다. 그리고 테슬라로 돌아갈 거라는 트럼프의 발언에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머스크 없이도 그렇다면 도지가 계속 운영이 될 겁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이었죠. 그 외에도 이제 인도량 발표가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작용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주가도 1.6%의 반등이었습니다. 경기 우려 감소, 간밤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하락했는데 이를 빌미로 주가가 올랐다는 해석입니다.
항공 이 산업 섹터를 보시면은요, 빨간불을 유독 이렇게 켜고 있는 구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가 항공주들이 몰려 있는 쪽인데요. 일제히 급락을 했습니다. 미국 안에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행을 좀 덜 가지 않을까, 여행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아메리칸 항공과 델타 항공에 대해서 제프리스 측이 투자 의견을 내려잡기도 했습니다. 일부 헬스케어 종목들 오늘도 급락 흐름을 받아갔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FDA의 백신 담당자가 사임을 했는데 그에 따른 하락세를 이어갔다는 해석입니다. 주요 기술주 이슈 묶어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아마존 수개월간 중단했던 드론 배송 서비스를 재개한다는 발표입니다. 공기 중 먼지 때문에 드론 고도 센서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잠시 서비스를 중단했던 겁니다. 아마존 측에 따르면 지금 배송 서비스를 재개한다라는 발표 이후에 전례 없는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는 테슬라입니다. 유럽에서의 판매 부진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추가로 발표됐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스웨덴에서의 판매량이 3개월 연속 급감을 하고요. 4년 만에 최악의 1분기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각각 이 전년 동기 대비 프랑스에서는 37%, 스웨덴에서는 판매량이 6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 주가는 오름세를 보였죠.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의 챗 GPT 유료 가입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5억 명도 돌파를 했다라고 하고요. 3개월 만에 그 수치가 30% 이상 뛰어오른 것이 되겠습니다. 오픈 AI에 투자를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도 이것이 긍정적이지 않겠냐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면서 주가 함께 올랐습니다. 이슈가 있었던 특징주들 모아서 보시죠. 먼저 현대차와 기아입니다. 미국 안에서의 판매량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현대차는 약 8만 7천 대를 팔았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13%대 급증한 수준이고 또 6개월 연속 판매 기록을 경신하고 있죠. 기아차 역시도 작년 3월에 비해서 판매량이 13% 점프를 했습니다. 다음은 로블록스입니다. 로블록스는 잘 아시다시피 비디오 게임 플랫폼에 해당하는데요. 구글과 광고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브랜드나 어떤 기업들이 로블록스 플랫폼에 내 광고를 올리고 싶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구글을 통해서 그 광고권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로블록스의 주가는 이 소식 속에서 4.6% 급등을 했습니다. 60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다음으로는 힘센 허스까지 확인을 해보시죠. 저렴한 대체 비만약을 판매하는 회사로 익숙하신데요. 최근 FDA가 이 해당 복제 약물의 판매를 중단하라라고 지시를 했었죠. 그러면서 주가도 크게 흔들린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품 판매에 나선다라는 발표입니다.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를 자사 플랫폼에서 판매한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힘센 허스의 주가는 5% 뛰어 오른 반면에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의 주가는 동반 내림세를 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의 첫 날을 맞이해서 보통 월가 IB들이 이달의 유망주를 제시하곤 하는데요. JP모건이 뽑은 4월에 반드시 사야 할 주식들을 정리해 왔습니다. 먼저 보잉 항공기 제조사죠. 생산과 납품의 성과가 견고하고 공급사 및 고객들의 피드백이 긍정적이다. 최근에 이 F-47 전투기 계약 수주 소식도 들려온 만큼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 확보됐다는 코멘트 전해지고 있고요. 그 밖에도 에너지 트랜스퍼와 프리포트 맥모란, 특히나 프리포트 맥모란은 트럼프의 관세 이슈로 프리미엄 가격이 형성될 거라는 기대감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카펜터 테크놀로지, 브로드스톤, 레디스 등의 종목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좌측에 이렇게 티커명을 괄호 안에 써 놓으셨으니까요. 공부해 보실 분들께서는 리서치를 해보셔도 좋겠네요. 자, 이렇게 미국 증시 시황 소식들 살펴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확인해 보시죠.
네, 관세 폭풍이 몰아쳤던 지난 1분기였습니다. 4월부터는 조금 나은 흐름을 그려보길 바라는데요. 매크로 한판 먼저 살펴보시죠. 백악관이 2일 관세를 즉시 발효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오후 4시 미국 시간으로 현지 시간 오후 4시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5시가 되겠는데요. 이때 구체적으로 보편 관세일지 상호 관세일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상호 관세율이 20% 수준의 검토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 모든 국가에 부과하는 방안이 조금 더 유력해 보입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죠. 자, 그리고 3월 제조업 PMI 그리고 구인이직 보고서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위축 국면 그리고 예상치 대비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제조업 경기도 그리고 고용 시장도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구나라는 데이터를 한 번 더 확인을 했죠. 자, 그리고 오펙 공급 재개를 앞두고 석유 생산량 감소 소식 들려왔습니다. 다만 유가는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 나타냈죠. 주요 종목 이슈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픈 AI가 400억 달러 자금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요즘 카카오톡 프사를 보면 지브리 애니 그림으로 프사를 설정해 놓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오픈 AI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런 또 코멘트를 샘 올트먼 CEO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기업 가치가 3천억 달러로 평가가 되면서 쉐브론보다도 덩치가 더 크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와 함께 지금 AI 센티멘탈 어떤지 잠시 후에 점검해 보겠고요. 엔비디아 H20 칩이 품귀 지속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려옵니다. 레이몬드 제임스에서 엔비디아의 수요 강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중국에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H20 칩 한 번 더 강조를 했고요. 자, 지금 관세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약업계가 단계적인 관세 부과해달라, 단기적인 관세 부과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세에 대한 우려감 여전히 좀 섹터별로 참 영향을 크게 미치는구나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메르세데스 벤츠가 미국의 보급형 자동차 철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죠. 자, 그리고 중국 AI 모멘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르면 4월에 알리바바가 플래그십 AI 모델 출시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죠.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일 오후 4시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 이 관세가 즉각 발효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은 이날 백악관이 미국의 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20%의 단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한 옵션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백악관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가 3일부터 시행된다고 재확인했으며 USMCA 물품 관세 유예 조치 재연장에 대해선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결국에는 관전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보편 관세냐, 상호 관세냐 이 부분이 첫 번째 키워드가 되겠고요. 캐나다와 멕시코, EU가 어떤 식으로 외교 대응을 펼쳐 나갈 것인가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 안에 포함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되겠고요. 일본도 역시 보복 관세 우리 강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라는 입장으로 현재 선회를 한 상황이죠. 보편 관세와 상호 관세 안에서는 나바로의 경우에는 보편 관세, 상호 관세, 그 행정부 안에서도 좀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국가 산업별로 관세율을 좀 차등 적용하는 3단계 관세안도 행정부 내에 있는 의견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요. 구체적으로 관세안이 발표가 되기까지는 아직까지 좀 보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일단은 20% 보편 관세 유력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다른 옵션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은 고려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가별로 어느 정도 잠재적 요인을 영향을 받을까 이런 부분들을 집계한 블룸버그 통신의 표인데요. 아무래도 중국 본토가 받을 영향이 가장 커 보입니다. 바의 길이가 전반적으로 가장 길죠.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에 있을까? 상대적으로 좀 적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금 베트남이라던가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상당히 큰 영향을 의외로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수입품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 속에서
있는데요. 과연 관세로 인한 영향을 어느 정도까지 소화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려의 그림자가 상당히 짙은 상황인데 연준에서도 월가에서도 어떤 이야기 내놓고 있는지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죠. 자, 지금 웰스파고에서는 관세 여파가 한여름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관세안이 발표가 되면 어느 정도는 트럼프 풋이 일어나지도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한편엔 작용을 하고 있는데 웰스파고는 일단은 여름까지는 관세 여파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수입품 중에서 관세 적용 범위는 32%에서 63%까지 늘어날 전망이고 연간 관세 수익은 5,500억 달러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간밤에 나왔던 박힌 총재의 발언, 물가와 고용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연준 내에서는 관세 지켜보겠다라는 관망 기조 속에서 신중함이 여전히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월가의 강세론자죠. 에드 야덴이 올해 S&P 500 지수 전망치 6,000포인트로 조금 내려잡았고요. 그리고 실적 전망치 역시도 15달러가량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모습들을 살펴볼 때 일단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에 발표될 관세안을 지켜보면서 시장의 반응 역시도 살펴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2월 일자리 공고가 예상보다도 더 줄면서 노동시장이 점점 냉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통계국의 구인 및 노동 이직 조사 졸치에 따르면 구인 건수는 1월에 수정된 776만 건에서 2월에 757만 건으로 20만 건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구인 공고는 2022년 초에 1,200만 건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이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서 고용시장도 함께 위축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정체됐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의 참여자들 역시도 일자리를 만약에 잃게 된다면 다음 직장으로 이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인식 속에서 일자리 절대 지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요. 일자리는 전반적으로 이전치 그리고 예상치를 하회하는 757만 건으로 나타났고요. 공고율도 4.5%에서 4.7%로 잠시 늘었다가 다시 4.5%로 줄어들었습니다. 고용률도 3.4% 전반적으로 정체 중이고요. 이직률도 3.2%에서 소폭 늘기는 했습니다만 아주 유의미하게 확대되지는 못했습니다. 퇴사율은 0.1%포인트가량 늘어나는 모습, 그리고 해고율은 전반적으로 1.1% 정체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제조업 분위기는 어떨까요? 간밤에는 ISM 제조업 PMI도 발표가 됐습니다. 50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 기준선을 삼죠. 확장인지 위축인지 49로 나타났습니다. 전망치가 49.55였고 이전에는 50을 넘는 확장 국면에 겨우 걸쳐있는 숫자를 받아보았었는데요. 그보다 더 낮게 나타난 것이죠. 신규 주문과 고용 둔화세가 2달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연준의 고민을 조금 더 깊어지게 만들 것 같습니다. 특히 신규 주문의 긍정 응답률이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미국의 경기가 침체로 가게 될 것인가 아닌가의 기로 사이에서 일단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 자체는 위축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포인트가 찍힐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픈 AI가 소프트뱅크 등으로부터 400억 달러, 우리 돈 약 59조 원에 달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 벤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기업 가치는 반년 만에 2배가 뛰어 3천억 달러, 약 442조 원에 달합니다. 오픈 AI는 거액의 자금을 수혈하는 한편 오픈웨이트형 추론 인공지능의 무료 공개를 예고하며 일론 머스크 CEO의 비판과 딥시크 등 경쟁자에 대응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픈 AI가 유치한 투자 규모는 단일 기업이 이렇게 유치한 투자 규모로는 사상 최대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AI 수익화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엔비디아도 주가가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고 여러 기업들이 특히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주가가 어두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샘 올트먼 CEO의 표정은 상당히 밝죠. 소프트뱅크가 미국의 AI 프로젝트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165억 달러의 대규모 대출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이 자금 중에서 일부도 오픈 AI도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흘러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자금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TSMC 같은 경우는 2나노 생산 공정이 월 생산량 3만 장 돌파했다라는 소식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AI에 대한 수요는 견고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그리고 AMD의 리사수 CEO 역시 전일 이야기를 통해서 AI 수요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입장을 한 번 더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자, 지금 메타와 구글 같은 경우는 AI 내러티브 재설정에 들어갔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 구글이 검색 시장 안에서 이전에 필름에서 디지털로 이행되는 과정의 카메라 시장 내에 코닥과 좀 비교가 되는 그런 의견들도 월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AI 담당자를 교체한다라는 이야기, 사임했다라는 이야기 들려왔고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검색 시장 내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지고는 있으나 광고 쪽에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이 AI 모멘텀 재설정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조금 더 좀 유의미하게 추적 관찰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